안녕하세요. 약을 잘 알려주는 약사 문영규 이성근입니다. 오늘은 먹는 약이 아니라 자외선 차단제에 관한 얘기를 할까 합니다. 보통의 이제 남자분들은 많이 공감하실 텐데 선크림을 바르는 게 좋다는 거는 익히 들어서 알고 있는데 실천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꿀피부를 가진 분들에게 물어보면은 선크림은 거의 필수로 바르시더라고요. 트럭 기사님 사진을 보듯이 자외선을 닿은 부분이랑 자외선 안 닿은 부분이랑 차이가 엄청나게 심하더라고요. 많은 선크림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걸 바를지 모르겠는 여러분, 오늘 영상에 집중해 주세요. 미국에서만 봐도 피부암 환자가 1년에 60만 명 정도가 발생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원인 중에 가장 손꼽히는 거는 자외선 때문이라고 하고요. 이런 자외선을 차단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게 자외선 차단제입니다. 꼭 햇빛을 막아주는 역할 외에도 미백 효과도 있고 주름을 좀 개선해주는 효과도 있고 다 이제 자외선 차단을 해주면서 나타나는 부속적인 효과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신경 써야 할 자외선은 두 가지 종류인데요. UVA와 UVB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UVA 같은 경우는 파장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 피부 속까지 깊숙이 침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UVA 때문에 나타나는 게 오래 노출되게 되면은 좀 까맣게 탄다든지 아니면 주름이라든지 탄력을 좀 잃게 만들고 콜라겐 세포를 파괴할 수도 있고 기미나 주근깨 같은 게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UVB 같은 경우에는 피부 겉에 작용하는데요. 에너지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피부에 화상을 입힌다든지 피부암을 일으킨다든지 이런 영향이 있을 수 있고요. PA라는 것부터 보면 Protection Factor of UVA라는 건데요. 한마디로 UVA에 대한 차단율을 보여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플러스로 흔히들 보셨을 거예요. 플러스가 높을수록 차단율이 높다는 의미이고 플러스가 하나 증가할 때마다 효과는 한 2배 정도가 증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PA라는 수치를 쓰고 있지만 유럽에서는 PPD라는 수치도 쓰고 있습니다. PPD는 수치로 표기를 좀 하기 때문에 좀 더 정확하고요. PA 플러스 3개 있는 거 정도가 이제 PPD 수치로 보면 한 8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SPF라는 수치는 UVB와 관련된 수치입니다. 얼굴이 불긋불긋해지는 시간을 몇 배 정도 늦출 수 있냐를 SPF로 설명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SPF 10 정도 되면 얼굴이 불긋해지는 시간을 한 10배가량 늦출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SPF 1당 한 15분 정도 자외선을 차단시킬 수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땀이나 물에 씻겨져 내려가거나 아니면 생활하다가 닦여 없어지거나 하기 때문에 이 시간을 온전히 다 막아준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SPF에 대한 것은 차단력으로 생각하시면 가장 좋을 것 같은데요. 보통 SPF 15 정도면 94%, SPF 30은 96%, SPF 50은 97% 정도의 차단율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PA 지수나 SPF 지수가 높을수록 차단율이 높은 건 맞지만 피부에 트러블이 나타날 수 있다던가 발랐을 때 좀 불편함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높은 게 좋은 것은 아니고 실내에서만 생활하시는 분들이라면 지수가 조금 낮아도 편한 걸 쓰시면 되고 야외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면 좀 센 걸 자주 바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선크림을 바르고 얼굴이 하얗게 뜨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것을 백탁 현상이라고 하는데요. 이 백탁 현상은 무기자차를 쓰는 분들에게서 나타납니다. 이 무기자차는 발랐을 때 무기물이 막을 형성해서 자외선을 튕겨낸다는 것인데요. 여기서 이 무기물이라는 것은 광물을 말합니다. 징카이트나 부르카이트라는 아연 광석 그리고 티타늄 광석에서 채취한 혹은 정제한 분말을 얼굴에다 바르는 건데요. 이 분말 때문에 자외선이 이렇게 튕겨져 나가는 거죠. 백탁 현상이 싫다고 해서 적당 농도를 바르시지 않으면 효과가 없기 때문에 백탁 현상이 싫다고 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이제 무기자차가 조금 덜 함유된 제품, 그런 제품들을 쓰시는 것이 좋습니다. 무기자차라고 하면 피부 겉쪽에 보호막을 형성해서 애초에 자외선이 피부에 닿지 않게끔 하는 게 목적입니다. 장점이라고 한다면 자외선이 안 닿다 보니까 피부가 예민하신 분들한테 쓰시면 좋고요. 단점으로는 이중 세안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클렌징 폼을 이용하고 클렌징 오일까지 같이 이용을 해주셔야지 이게 무기자차 깨끗하게 닦여 나가기 때문에 쓰고 나서 꼭 이중 세안 해주셔야 된다는 점 조금만 조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유기자차는 화학 물질이 자외선을 흡수해서 해롭지 않은 열로 소멸시키는 형태인데요. 조금 자극적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장점은 편하게 바를 수 있다는 것인데요. 발림성도 좋고 세척도 좀 용이하고 그래서 편한 거를 선호하시는 분들이 쓰시면 좋고 대신에 이 유기자차의 경우에는 흡수되는 데까지 시간이 조금 걸려요. 나가기 한 30분에서 1시간 전에 미리 발라야지 자외선 차단 효과를 누리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유기자차의 경우에는 이 자외선이
열로 바뀌는 과정에서 눈시림이 조금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피부가 약한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유기자차가 아니라 무기자차를 쓰시는 것이 좋고, 그냥 일단은 편한 거를 좋아하시는 분들, 차단력 자체가 좀 센 걸 좋아하시는 분들, 유기자차를 선택하시면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론적으로는 무기자차와 유기자차가 나눠져 있긴 하지만 보통은 이제 제품들이 혼합해서 나오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UVA와 B를 동시에 차단하는 제품들이 훨씬 많습니다. 자외선 차단제를 많이 바른다고 해서 효과가 그만큼 더 높아지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 선크림을 발라야 되는 양 자체가, 이 권장량이 사실상 어마어마한 양이거든요. 보통 한 이 정도를 바르라고 많이들 얘기를 하는데, 이 권장량 자체가 검지손가락으로 봤을 때 1마디 반에서 2마디 정도를 바르라고 하고, 또 500원짜리 크기만큼 짜서 쓰라고 말을 많이 합니다. 근데 이렇게 많은 양을 사실상 한 번에 바르기는 좀 힘들잖아요. 이걸 한 번에 바르지 마시고 한 반 정도를 나눠서 먼저 바르고 좀 많이 두드리고 이렇게 손바닥에 열을 내서 흡수를 딱 시켜준 다음에 남은 양을 같은 방식으로 발라주면 가장 꼼꼼하게 선크림을 바르는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선크림을 바를 때 가장 실수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오늘 나는 선크림을 바르고 왔으니까 오늘 하루 종일 괜찮다라는 생각을 하신 분들이 많은데요. 선크림은 땀이나 유분이 많이 나는 계절에 바르다 보니까 많이 씻겨나가고, 일반적으로 권장하는 시간은 4시간 정도에 한 번씩 덧발라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화장을 한 상태에서 선블럭을 위에다가 바르거나 하긴 사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뿌릴 수 있는 타입의 선스프레이를 선호하시거나 아니면 선 쿠션 같은 것도 나와서 선블럭이 다양한 제형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얼굴에 직접적으로 안 닿고도 적용할 수 있는 제품들을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론적으로만 보면 SPF 15의 제품을 매일같이 바른다고 했을 때는 비타민 D 합성이 한 90%까지 감소를 할 수도 있다고는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얼굴 외에도 손이나 이제 팔목 같은 데 노출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일주일에 한 2-3번 정도 햇빛을 쬐이고, 비타민 D가 혹시 필요하다고 하면 2000IU 정도만 먹어도 비타민 D 합성에, 그리고 우리가 일상생활 하는 데는 지장이 없으니까 너무 걱정하진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하와이도 그렇고 팔라우에서는 더 심각하게 수입과 판매도 금지하고, 물에 들어갈 때 아예 선크림을 바르지 않도록 법으로 이렇게 정해놨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산호초 때문인데요. 이 산호초가 유기자차의 일부 성분 때문에 내부에 공생하는 조류가 파괴돼서 색깔을 잃어버리고, 산호초의 기저 골격인 흰색, 회백질이 나타나게 되는 백화현상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와이나 팔라우나 이쪽 동네를 가시는 분들은 본인이 갖고 계시는 선크림의 성분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조심해야 되고, 그리고 반입할 수 없는 것 중에 대표적인 2가지 성분을 따진다면 옥시벤존 그리고 옥티노세이트 성분이 가장 문제가 되고, 그 외에도 이제 여러 가지 성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하와이 그리고 팔라우 그리고 멕시코 등지의 해변들에서 되게 많이 제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 자외선이란 게 눈에 보이지는 않잖아요. 하지만 이 파장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 옷이나 마스크 같은 것도 그냥 그대로 뚫고 지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스크를 썼다고 해서 자외선까지 차단이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마스크를 쓰더라도 선크림을 꼭 바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가 실내에만 있어도 창문을 통해서도 빛이 들어오고, 그리고 형광등이나 이제 백열등에서 미미하게 이제 자외선들이 나온다고 하거든요. 자외선 차단제는 잘대로 제외하고 바르시는 편이 좋습니다. 무조건적으로 바르시는 것보다는 내가 어떤 활동을 할 건지에 따라서 좀 다르거든요. 이제 생활에서 돌아다닐 때 정도에는 SPF 15 정도 이상, PA 플러스 1개 정도 이상만 이제 써주시는 게 좋고요. 장시간 야외 활동을 하거나 밖에 돌아다닐 일이 많다, 그럼 SPF 30 이상, PA 플러스 2개 이상짜리 써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휴양지나 햇빛을 진짜 직접적으로 탈 만한 여행지를 가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PA 플러스 3개짜리 그리고 SPF 40짜리 이상을 써주시는 게 좋고요. 권장드리는 수치는 그렇긴 하지만 요즘은 전반적으로 차단율이 높은 게 좋다는 인식이 많이 생기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는 좀 더 높은 차단율이 나타내는 제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추세입니다. 사람들이 좀 쉽게 놓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얼굴에는 이렇게 집중적으로 잘 바르는데 귀뿐만 아니라 목 뒤쪽 같은 경우도 잘 타고 티가 많이 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꼼꼼히 잘 바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가기 직전에 이제 나가야지 하고 이제 바르는 게 아니라 30분 정도 전에는 미리 발라놓으시는 게 좋고, 어떤 제품을 고르느냐 보다도 주기적으로 4시간 간격 정도로는 덧발라주시는 걸 잊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선블럭에 대한 얘기를 해봤는데요. 선블럭의 가장 위험한 적은 귀찮음인 것 같아요. 선블럭을 바르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를 보면 단지 귀찮아서라는 이유들이 정말 많거든요. 자외선이 그만큼 우리한테 끼치는 영향도 많기 때문에 잊지 말고 꼭 선크림 한 번씩 덧바르고, 들고 다니면서도 덧발라주는 습관을 들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꿀피부를 가진 친구들을 보면 그 친구들은 어김없이 선크림을 잘 바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도 지금 당장의 피부가 아니라 한 10년 후의 피부를 위해서 그때 꿀피부로 거듭날 수 있게 선크림을 잘 바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궁금하신 약이 있으면 서울신문 약자라 영상에 댓글에 남겨주세요. 저희가 확인하고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